섹스는 학문이다. 섹스는 힐링이다. 섹스는 기쁨이다. 대한민국을 바꿀 혁명적 섹스 코드.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자, 지금 저희 업데이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난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동안에 그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그 질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달빛 사랑님이 이분이 이제 정관수술 부작용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정관수술하면 전립선암 발병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학술 논문의 발표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기 발견율이 높아진 결과라는 반박 논문도 있고 지금 어쨌든 배출되지 못한 정자가 다시 몸으로 흡수되면서 자가 면역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자기 정자에 대해서 자기 면역 항체 생성 비율이 수술 후 2년째 정도의 55% 이상의 수술 환자한테 관찰된다. 요거는 사실이 있네요. 그죠? 근데 면역계 혼란까지 유발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암 4배 높아진다고 그래서 비뇨기과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네. 어떤 논문에 실렸을지는 모르지만 학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정관 수술은 부작용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수술이고 남성들이 평생 90살 뭐 100살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 임신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섹스할 때마다 항상 임신 가능성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나 뭐 그로 인해서 나중에 뭐 10년 후 20년 후 뭐 갑자기 뭐 자기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여자들이 임신될까 봐 섹스를 기피하는 현상이나 뭐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그 좋은 피임법 중에 하나고 어쨌든 전립선암 4배 증가한다는 것은 별로 논문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명의 교수가 똑같이 연구를 해갖고 그게 딱 학회 정설처럼 발표된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적은 데이터 갖고 발표한 것을 과대해서 해석했다고 학회에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정관수술에 전립선암 증가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정관수술하고 나서 힘 못 썼다. 그다음에 뭐 힘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죠. 꼭 그다음에 이제 정관수술 후의 복원력인데 보통 6년 이전에 복원할 경우는 성공률이 높은데 6년이 넘을 경우는 성공률이 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시 임신하고 싶을 때 그 복원되는 율이 그러니까 수술한 기간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정관수술을 풀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정관수술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내가 이로 인해서 힘을 못 쓰지 않을까 뭐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을까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실은 안 하는 게 나은데 그렇지 않고 성을 즐기려고 하고 자기 부인한테 파트너한테 그 임신에 대한 공포 한번 임신해갖고 진짜 낙태를 해본 사람은요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자꾸 임신이 굉장히 잘 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한번 당하면 그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섹스 자체를 기피하게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섹스리스로 사는 부부들도 상당히 있어요. 젊은 사람 중에. 너 또 애기 생기면 어떡할까 이러면서 부인이 거절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축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리고 여자들 피임은 보통 여자들은 한 달 중에 임신이 되는 게 배란일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피임약을 계속 먹어야 되거나 그걸 위해서 루프를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데 루프나 피임약이나 팔에다 끼는 임플란론이나 다 이제 피임법이긴 한데 남자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보다 실은 여자들이 피임했을 때 부작용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도 남자들은 정관수술 한 번 하면 영구 피임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뭐 루프를 해도 5년마다 갈아야 되고 미레나를 해도 그렇고 피임약 매달 먹었는데 한 달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들고 뭐 이러기 때문에 가격 그리고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하루를 위해서 하루 배란일을 위해서 그걸 한 달 내내 해야 되는 것이 생각보다 여자들한테는 그게 꽤 부담이에요. 안 해버리고 말지, 뭐 배란기 때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성이 피임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을 경우 실은 최고 선택 중에 하나가 정관수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 중에 이것도 약간 피임도요.
내가 보기엔 권력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이 자기는 성을 즐기고 권력이 좀 적은 사람한테 피만 알아서 하라고 약간 밀어두는 그렇죠. 성질도 있어서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정관수 제가 보기에는 이거 쓰신 분은 정관수 굉장히 자기가 안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도 있는데 다른 피임법도 다 부작용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임법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한 가지가 한 사람한테 다 맞지 않고요. 한 가지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답이 됐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 부작용은 그리고 이게 전립선암 4배는 제가 이렇게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겁은 먹지 마셔라. 네. 네. 그렇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정관수술 본인의 선택이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피임법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이 더 큰 쪽으로 두 분이 합의하셔가지고 이거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피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네. 소개할 네. 기회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임법이 딱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성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매일 섹스하는 시기 있죠. 그럴 때는 피임약이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하는데 매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하면서 피임약 먹기는 여자들한테 부담이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콘돔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애를 2명을 다 낳았다. 근데 남자가 특별히 자기가 임신 계획이 없고 뭐 성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정관수술도 나쁘지 않은 피임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심또님이 안녕하세요. 올해 33살 된 고성아 열혈 청취자입니다.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현재 29살 된 여자친구 만나고 있고 성관계는 자주 하고 고성화 듣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어 지금은 무사정 섹스까지 경험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라 주 5일 정도 관계를 가집니다. 아니 뭐 여자친구하고 주 5일이나 관계를 어떻게 같이 사시나 모텔을 5일씩이나 가면 이거 돈 많이 같이 뭐 여자친구 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자, 결정적으로 이분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뭐 잘 쪼인다 이 얘기는 뭐 쪼인 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질 내부 질문이 조임을 있어요? 이제 네. 경험하는 게 이제 독특한 경험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저희가 뭐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이분은 어떤 본인이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질 안쪽까지 완전히 이제 조이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 에이스팟이라든가 자궁 오르가즘까지 느낄 때 질 안쪽이 이제 수축감을 일어난다고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근데 의학 쪽이라든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잘 못 느끼는 부분이라서 이분이 이제 그걸 경험했다고 이제 소개하는 내용 같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명기를 사귀신 것 같은데 질 보니까. 내부 조임을 네. 섹스할 때마다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특히 네. 피스톤 운동 중에 혀로 귀를 애무하면 순간 강하게 느낌을 받는다. 아주 자극적이래요. 그러니까 피스톤 운동하면서 혀로 여성의 귀를 애무했을 때 본인이 이제 질이 쪼임을 여자가 이렇게 쪼인다는 거를 강하게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섹스 중에 힘을 일부러 주느냐 그랬더니 의식적으로 조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뭐 그건 그렇죠. 맞아요. 이건 의식적으로 할 때도 네.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건데 네. 그런데 뭐 이게 질 내부냐 아니면은 바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농밀하게 세심하게 지금 구분을 지금 한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제 고성화 들으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아는 게 많아지면서 20대 후반에 자기 여자친구가 성감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성관계를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벌써 이렇게 20대의 몸이 깨어 있을까? 이거 한국 남자들의 정말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병폐를 또 이렇게 좋으면서도 여자를 또 의심하는. 좋으면서 아니 성관계를 또 많이 가졌으면 어때? 그러니까. 네? 그게 뭐 죄예요? 성관계 많이 갖는 게? 그러니까. 지는 뭐 많이 안 했어? 근데 정말 자극적이고 정말로 좋다고 해놓고는 또 이렇게 좋다고 해놔놓고 이런 또 의심을 참 갖고. 이러지 맙시다. 진짜 남자분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하나 했는데요. 네. 그야도 20대 초반부터 거의 초기부터 이제 이 상당히 이렇게 반응이 빨리 오는 체험을 했대요. 네. 여자가? 예. 그러면서 이제 네. 조금 경험을 함에 따라서 20대 중후반부터는 그게 쾌감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체험했대요. 특히 자유행위를 좀 일찍 시작한 여성들은 그렇죠. 이게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 타고난 것도 좀 있는 것도 있죠. 같아요. 그렇죠. 선천적으로 좀 네. 감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명기를 만났는데 명기를 의심하냐고 네. 지금 네, 이런 그냥 즐기세요. Just joy. 네, Enjoy. 맞아요. Don't think too much. 싱크는 섹스할 때도 싱크하면 별로 안 좋아. 그냥 Just 몰입. enjoy 하셔야 돼요. 뭐 제발 이러지 맙시다. 정말로. 자,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예전에 조루가 좀 심했대요. 네. 그래서 사정 조절을 위해서 리도카인이 들어있는 콘돔 많이 썼는데 요거 부작용 없냐? 실은 이제 리도케인 혹시 그 제가 이제 입술에 필러 바를 때 네. 필러 넣을 때 리도케인 이렇게 해보고 프락셀레지 할 때 리도케인을 제가 얼굴에 발라봤는데 네. 리도케인 바르니까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네. 거야. 아, 그거 맞지. 리도케인 먹으면 굉장히 좀 써요. 근데 그게 리도케인 발랐을 때뿐이지 한두 시간 정도 지나거나 이렇게 닦아내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도케인 있는 콘돔을 장기적으로 써도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마비되는데? 아, 사라지니까? 네,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약에 혀를 만약에 리도케인 바르는 그것을 나중에 이제 빼고 혀를 만약에 오랄 섹스를 하거나 그러면 여자들 혀도 네, 혀가 그 얘기 마비가 저도 돼요. 들었어요. 마비될 수 뭐.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리도케인이 오래 액션 타임이 길지 않거든요. 또 풀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재밌는 게 아주 네. 이분은 공부만 얘는 어쨌든. 근데 너무 장기적으로 이제 자주 사용하면은 네. 의학계에서도 이제 성욕 감퇴나 쾌감 장애가 올 수 있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둔해지긴 하겠죠. 또 예, 그리고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점점 내성이 생기면 조금 더 강해지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조류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가끔 쓰거나 그리고 남성들도 보면 너무 오랫동안 섹스를 안 하다가 하면 다 조류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너무 뭐 오랫동안 금욕기간이어서 그럴 때는 일부러 한번 자기가 마스터베이션해서 빼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끔 쓰는 것은 그리고 이 사람은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럼 이제 리도카인을 든 콘돔을 쓰고 섹스를 했는데 네. 이 콘돔이 여성의 질 내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여성의 질 내부도 이게 마취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긴데.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콘돔 안에가 발려져 있어요. 아, 콘돔 안에 내부에. 예, 페니스에만 작용하지 콘돔 위에 발라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질 내부는 실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 아, 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만약에 그 스프레이를 뿌리잖아요. 스프레이를 뿌리고 콘돔을 안 쓸 경우는 여성 질 내부도 약간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근데 여성은 질이 그렇게 아주 예민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썩 기분 좋지는 않지만 콘돔은 괜찮고 스프레이는 여성 질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 네.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손으로 손가락을 이제 최대한 질 깊숙이 넣었을 때 밤알 크기의 둥근 게 있는데 이게 자궁경부냐? 맞아요. 예, 자궁경부 맞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성기 삽입해도 페니스 헤드에 귀두죠. 그 딱딱한 무언가. 네. 이게 이제 여성 상위시에 엄청 크게 자극이 온다. 네. 예, 그것도 그죠? 자궁경부 맞아요. 자궁경부죠? 네. 뭐 예를 들어 자궁 섹스 할 때 그 자궁경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약간 자궁 입구를 말해요. 자궁경부. 그 페니스가 닿으면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부드럽게 압박하듯이 이제 자극할 때 자궁의 오르가즘이 잘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A 스팟, B 스팟 하는 것이 이제 그 자궁경부 입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클리토리스를 혀로 자극해 주는데 여자친구가 네. 그랬대요. 거기 아니다. 별 느낌 없다. 그래서 무안했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냐? 아니면 내가 클리토리스 잘못 알고 있냐? 대음순 열고 소음순 제일 위쪽에 쌀알보다 조금 둥근 부분 아닌가요? 맞아요. 위치는 맞는데 이제 클리토리스를 자극했을 때 정확하게 클리토리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래에서 위로 자극하냐, 위에서 아래로 자극하냐, 뭐 그 혀로 눌러주듯이 하느냐, 뭐 상하로 하느냐, 좌우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들이 조금씩 쾌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자극법이라든가 위치도 클리토리스긴 한데 정확하게 잘 자극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하셔야지 맞긴 하지만 자극 지점이나 자극 방법은 의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어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줘? 뭐 그럼 여자가 이렇게 리드하는 대로 하시다 보면은 그게 뭐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제 그걸 찾아야 돼요. 접점을. 그리고 이제 아니 그런데 그 방법론이 잘못돼서 예. 반응이 안 오기도 하지만은 좀 음액 자체가 무감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 오히려 질이 오히려 발달돼 있고 음액이 반응이 없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제 특수하게는. 사람한테 예.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그 키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 음액을 자극할 때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하여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제가 아는 그 아티스트인데 이 친구가 이제 뭐 나가요 생활도 좀 했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네. 클리토리스는 별로 잘 못 느낀다. 네. 자기는 질 쪽으로 더 많이 느낀다. 네. 그거는 뭐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고 있지만 잘하면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원래 잘 느끼다가도 폐경 이후에 또 나이가 들어서 이쪽에 이제 감각이 사라지는 사람도 맞아. 많더라고요. 많아요. 아, 그래요? 40대 후반부터 50대 아니 50대 중반까지 갑자기 갱년기 오면서 그 어른들이 애들보다 웃음이 적잖아요. 네. 별로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감각이 이렇게 만졌을 때 굉장히 둔해져요. 피부의 감각이. 그러니까 그게 에스트로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느끼던 사람도 갱년기 오면서 불감증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지속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감각이 확 떨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감각이 떨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그럴 수도 없는데 있죠. 네. 거의 잘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안 하니까 네, 대한민국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여성분들은. 발달하죠. 그리고 뭐 그 정도면 이분 이제 답변이 좀 되셨을 것 같고. 네. 자, 제 사진 없다 그랬는데 제가 일부러 사진 제가 뭐 취재도 왔는데 그냥 올리지 아니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이제 질입구를 이렇게 자극했는데도 G스팟 자극할 때와 같은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오줌이 그래서-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스팟이 이렇게 그 질입구 가까이에도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더 한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이제 요도를 만약에 자극했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음액 자극하면서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뭐 0.5cm나 이렇게 내려오면 요도 구멍이 있거든요. 예. 그 요도구나 아니면 혀를 조금 질에다 좀 넣어서 질 안쪽 G스팟을 자극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G스팟은 질 입구에서 2에서 5cm 뒤쪽이라고는 하지만 G스팟도 사실은 짧잖아요. 네. 그게 뭐 제 생각에는- 5cm 정도 되는 거야. 뭐 질 입구랑은 큰 차이 있나?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제 혀를 약간 안으로 넣으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이제 그 책에는 G스팟하고 음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저는 그 두 군데가 같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액을 자극해도 G스팟이 자극이 될 수 있고 G스팟을 자극하면서 음액을 같이 그러니까 그쪽에 하얀 컴플렉스처럼 같은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들이 연결돼 네, 있으니까. 신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G스팟을 자극하지 않아도 오줌 마렵다고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액 네. 그 자루가 원래 요도 쪽으로 그렇죠. 연결되게 뻗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음액을 자극할 때 이게 진동이 가잖아요. 그 그쵸. 진동이 연결이 돼 있지 맞아요. 그럴 G스팟하고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가능한 얘기고. 네.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관찰한 바로는 질 입구까지 상당히 넓게 쭉 그 G스팟 영역이 그렇죠. 바디가 이렇게 예 몸체가 발달된 여자도 있어요. 그렇죠. 예예. 상당히 질 입구까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두툼하게 돋아난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거 예. 그 클리토리스 이쪽 음액 애무를 하면 자극되면서 안에서 얘가 부풀어서 술. 부풀면 밖으로 나오잖아요. G스팟 안이 커지면서. 부풀면서 거기를 자극할 그렇지.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가능한 예, 일이에요. 진동할 수도 있고 혀로 자극할 때 충분히 그게 안에 부풀어서 바깥까지도 나온다고요. 네, 이게. 맞아요. 그러면 그거 이 사람은 지금 질 입구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G스팟이 밀려 나와가지고 같이 같이 자극될 자극을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진동이든 뭐 혈액순환이든 신경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취자, 이분 본명도 이게 20살 남성입니다. 그런데 자, 그 사정이 10단계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자위를 하면서 7, 8단계까지 한다. 근데 이제 주 1, 2회에 지금 자기가 실천 중인데 자위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20살짜리가 이거 보람 느껴지네요. 그동안 인스턴트식으로 야동만 보면서 한 자위는 사정감도 좋지 않았고 고추만 아팠거든요. 얼굴도 화끈거리고 엄청 피곤하기까지. 그래서 성교육 강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은 동양의학에서 정이 남성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주 1, 2회 사정이 정말 몸에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접이불로 해야 하는 거 아닌지 고민입니다. 그냥 마지막에 사정하지 않고 마무리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사정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이분은 성교육 받고 나서 하여튼 자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사실에 어릴 적 자위를 하면 안 좋다는 억압도 풀린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네. 드리면은 네. 사실 우리가 그 비사정이나 접이불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소개가 나갔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시도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이렇게 많이 하는 보고가 많이 올라와서 상당히 저 자신도 이제 보람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소개할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잠깐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동양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을 아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양생 개념이기 때문에 사정을 되도록 이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20살이면 상당히 왕성한 시기거든요. 사정을 안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기준을 나름대로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20대 정도는 주 1, 2회 정도 사정을 해도 이제 건강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이제 저는 생각되고요. 30대면은 이제 주 1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40대는 이제 2주에 1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50대는 월 1회 정도. 혹은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50대 이후에는 되도록 이제 사정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좋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정도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좀 수련을 해서 몸에 이제 부담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접이불로를 실천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또 뭐 예를 들어서 한 내가 3번 섹스했는데 3번에 한 번, 한 5번 섹스하고 5번에 한 번, 뭐 그 정도. 근데 계속 사정하는 거는 정말 남자한테는 되게 힘든.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사정하고 난 다음에 보면 사정 전과 사정 후 얼굴 표정과 이게 확 바뀌어 기력이 확 떨어지나 애들이 불쌍해 보여요. 기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 하고 나면 힘 빠져가지고 눈이 퀭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사정의 쾌감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배출해줘야지 완전 비사정으로 가는. 아무리 이제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들도 네. 20, 30대에 사정을 많이 한 식으로 한 사람들 보면은 40대 중후반에 발기부전 증세를 겪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는 거는 이제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너무 계속적으로 사정하는 식으로 하면은 사실 상당히 데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 남자분들이. 그리고 비사정하면 훨씬 그 오래 하고 성기도 더 단단해지고요. 강해지고 그다음에 그 지속 기간이 길어져요. 매번 빨리빨리 사정하는 거랑 자기가 이렇게 비사정으로 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 섹스를 했는데 2번은 내가 참았어. 그러면 3번째 할 때 더 이게 강하고
오래 가고 그러니까 여성한테 더 쾌감을 줄 수 있거든요. 매번 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신체 연령의 나이가 신체 나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가 있고 자기 육체 연령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죠? 그게 이제 그게 아직도 내가 뭐 60인데 혈기 왕성하다. 신체 나이는 체크했더니 20대나 30대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주 1회 정도 사정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예, 몸 상태 봐서. 몸 상태 봐서. 컨디션 봐서 좀 하시고. 예를 들어 섹스를 좋아하는 남자가 매일 섹스해야 되는데 매일 섹스를 할 때마다 사정했거나 아니면 하루에 두세 번씩 뭐 하는데 그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비사정도 하는 게 낫겠죠. 비사정은 하긴 해야 돼요. 매번 사정하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릴 거는 사정을 하더라도 이제 남녀가 충분히 이제 즐기고 에너지를 교환해서 에너지가 이제 충전된 후에 순환된 후에 사정하면 데미지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해도 몸과 마음이 상당히 살아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동양에서는 이제 정액 속에 들어있는 이제 전기가 충분히 이제 몸으로 순환됐다는 거죠. 순환되면서 이제 몸과 마음, 장기와 뭐 두뇌, 경락, 에너지 채널들을 이제 많이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에너지 순환 후에 사정하면은 데미지가 없거나 데미지가 있어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친구하고 뭐 5일 5번은 섹스를 한다 그랬는데 부부 사이에도 뭐 2주에 한 번 섹스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연인 사이도 매일 볼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하고 2주에 한 번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파트너 하나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봤어.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아까 뭐 30대는 주 1회 좋다고 이도사님 얘기하셨고 40대는 2주에 1회 정도가 좋다. 응? 보통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파트너가 한번 바뀌면 첫 1년 동안 한 섹스 횟수가 평생 한 섹스 횟수의 50%가 넘는데요. 네. 그래서 첫 원자리 1년 동안은 가끔씩 정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주 5회가 정상일 수 있어요. 정상이죠. 네. 20대니까. 아니 그렇지. 20대는 하룻밤에도 뭐 남자도 자랑 7번 했다, 뭐 9번 했다, 뭐 이런 자랑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섹스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 섹스해. 만지고 다 하고 삽입하고 하는데 그때 삽입해가지고 피스톤 운동 하다가 바로 사정하지 마시고 하다가 쉬세요. 쉬고 놀아요. 영화도 보고. 놀다가 또 한 번 해. 그러면 한 번을 만나도 한 3번을 하는 거죠. 한 30분 하고 놀다가 쉬고 또 한 번 하고 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날이 새든지 모텔에 나가야 될 때 또는 끝내야 될 때 그때 이제 사정하면 그러면 굉장히 페니스가 단련이 됩니다. 진짜 강해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요 페니스도 커져요. 단단해지고 남자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고수의 한 원포인트 네, 레슨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실전 테크닉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진짜 이제 그 완전한 비사정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그 어떤 성취를 목표를 두고 정말 그 치열하게 하는 경우를 할 수 있죠. 아유, 그거는 거의. 근데 이제 만약에 숙연하는 가임기 거죠. 때 수련을 너무 잘해서 비사정이 너무 완벽하게 돼갖고 막상 임신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와요. 네네. 이 네. 푸잉님이 자, 저 같은 경우에 청소년기부터 20년 동안 잘못된 자유행위로 조루가 아닌 지루가 온 것 같습니다. 최대한 사정을 억제시키고 분위기를 더 갖고 싶었던 게 지금은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 너무 참다가 지금 10번 중 2번 정도만 아주 어렵게 사정까지 가고 파트너만 느끼든지 둘 다 지치든지 이 사람은 차라리 조르면 2세 생산 능력이라도 탁월하는데 지금 발기부전이 와가지고 아직 애가 안 생겼대요. 이분 참 안타까운데 아니 네. 근데 그거기에 앞서서 아까 전에 질문과 관련된 거를 하나 더 소개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지루에 대해서 답변에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름가자님이 이제 올린 게 있거든요. 이여명 교수님 말씀 듣고 저도 비사정 오르가즘을 시도하려 합니다. 며칠째 시도 중인데 우선 자위를 통해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사정을 보지 않고도
자위를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더라고요. 7, 80 정도의 감도일 때요. 그리고 오늘은 사정 직전에 멈추니 사정 때 성기가 정액을 뿜으며 맥박 뛰듯 몇 차례 요동치는데 사정을 참는 것까지는 성공한 바 있습니다. 쾌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감도의 차이가 궁금해서 사정까지 가봤는데 사정을 할 때와 직전의 사정은 하지 않고 사정처럼 꿈틀거릴 때와 쾌감 정도가 큰 차이가 안 나는 듯해 보이던데 이런 게 비사정 맞나요? 오르가즘이라고 할 만큼 쾌감은 아닌 듯하고 사정보다는 조금 못하던데요. 제가 아직 초기라 완성되지 않아서인 거겠지요? 어떻게 훈련하면 되는지요? 그 질문의 요지가 뭔가 하면은 사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약한데 네. 사정할 때와 거의 비슷한 이제 오르가즘을 느낀다. 이런 요지입니다. 비사정하고 사정했을 때 그 쾌감 정도가 만약에 사정했을 때 기분 좋은 게 100이라고 하면 비사정했을 때 쾌감은 얼마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요 사람이 지금 체험한 대로 네. 약하면 한 7, 80 정도고 조금 더 강하게 느끼면 이제 90% 혹은 9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 체험 자체가 이제 조금 사정과 비사정 오르가즘이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이에요. 질적으로. 이제 비사정 하는 것은 쾌감보다는 남자들의 자기 그 체력을 유지하거나 여자들한테 오르가즘을 좀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더 많잖아요. 특히 남성들 자기 건강. 그렇지. 보통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인데 초기에 어떤 비사정의 개념들은 흥분기를 이렇게 유지하는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수련이 되면은 이제 고족이 있죠. 고족이 완전히 그 절정이라든가 사정에 이르기 전에 이제 그 고조된 상태 있죠. 보통은 그러면 비사정까지 트레이닝 하려면 예. 그냥 평범한 사람이 트레이닝 하는데 얼마 정도나 시간이 걸려요? 일단 이제 요거부터 이제 좀 네. 단계별로 좀 네. 어떤 체험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고조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멀티 오르가즘. 고조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서 내적인 장쾌감이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몸에 계속 순환이 되고 충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이제 내적으로 이렇게 진동이 오고 폭파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외부로 이제 그 정액을 터뜨리는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내적인 느낌이고 신비롭고 더 어떤 심오한 그런 느낌이죠. 이 정도 가면은. 근데 이제 사정할 때의 느끼면은 하나의 어떤 그 강렬함은 있죠. 강렬함은 있고 또 충전된 에너지가 이제 외부로 발산함으로써 오는 어떤 그 시원함 그런 느낌이지 사실 이제 이 비사정 느낌하고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어떤 그 고조기가 이렇게 유지되다가 가끔은 이제 그 에너지가 충분히 이제 그 몸으로 충만해지면은 가끔은 이제 무화경지 상태로 이제 빠지게 되죠. 항울경 상태. 이 상태는 이제 그 완전히 나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이 완전히 그 변형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항울경 상태는 그 사정에서는 맛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그 느낌이고 신비로운 느낌이죠. 예. 그 제가 보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정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 비사정 했을 때 그 쾌감이 더 크대요. 훨씬 더 좋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건 남자 입장에서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조절이 거의 99% 정도까지 사정 바로 직전에 99%에서 딱 참아버리는 자기가 그랬을 때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사정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 쾌감은 아는 사람이 잘 없죠.
이거 99%까지 가갖고 지금 되돌리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 80% 그렇게 자꾸 하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극한까지 가는 거지. 거기서 그냥 딱 참아내는 거를 그런 자기 느낌의 조절이죠. 이제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1, 2년 수련해야 되는 거지 뭐. 수련이 딴 게 아니라 같이 섹스 하시면서 수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 황홀경이 올 수 있죠, 남자도. 그러니까 이제 좀 사정 오르가즘과 비사정 오르가즘이 좀 비교하기 어렵고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사정 오르가즘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강렬하고 그게 이제 좀 더 쉽다고 이제 생각해서 그걸 선호하는데 이런 비사정 오르가즘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훨씬 더 충만하고 더 만족스러운 걸 느낄 수가 있죠. 비사정을 통해서. 네. 예.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러브.